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태국어를 공부해볼 반짝반짝 빛나는 플러희쌤입니다. 네, 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이 강의까지 와주신 분들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태국어가 혼자 공부해보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정말 태국어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태국어를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한번 그러면 신나게 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태국어를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살짝 특징들을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일단 특징을 배우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공부할 태국어는 이제 태국어 중에서도 이 중부어, 방콕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것처럼 태국 또한 굉장히 다양한 방언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배울 말은 일단은 표준어라고 되어 있는 방콕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국어를 공부하기 앞서서 태국어의 특징 몇 가지를 잠깐 알아보고 갈 건데요. 첫 번째는 태국어는 바로 고리버예요. 고리버. 고리버란 뭐냐? 고리버는 어형의 형태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접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가 문장 속에 놓이는 어순이나 다른 단어와의 관계 또는 우리가 조동사 등을 통해서 이제 문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언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말에 먹다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먹다만 배운다고 해서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먹었어? 먹었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 뒤에 다를 제외하고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태국어는 이러한 형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봐볼 건데요. 첫 번째, 자 여기 봐주시면은 낀 카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끼는 뭐냐? 바로 얘가 먹다가 돼요. 먹다. 그리고 카우 하면은 요게 밥이 돼요. 밥.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밥을 먹다가 돼요. 이게 근데 뭐 누가 먹던 언제 먹던 낀 카우 하면은 밥 먹다 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뭐 미래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만드나요? 바로 조동사 짜. 요런 조동사 짜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가 돼요. 그래서 짜 낀 카우 하면 이때는 밥을 먹을 것이다. 요런 식으로 의미가 완성시켜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봐주시면은 이번에는 낀 카우 마이 해주시면 뭐냐? 이 마이는 태국어에서 질문을 만들어주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낀 카우 바로 밥 먹다 똑같이 왔죠. 그리고 이 마이만 넣음으로써 우리가 밥 먹을래? 라는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특징은 뭐냐? 바로 태국어에 이제 태국어는 성조어라는 건데요. 태국어에는 성조가 총 5개가 존재를 해요. 5개의 성조가 존재를 하는데 뭐냐? 먼저 평성, 그리고 일성, 그리고 이성, 삼성, 사성, 요렇게 5개의 성조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평성은 평평한 그리고 일성은 내려가는 이성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삼성은 쭉 올라가는 그리고 사성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성조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성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태국어는 성조가 다르면은 이제 단어가 아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주시면은 카우 전부 다 똑같죠. 한국어는 전부 다 똑같은데 태국어는 조금씩 미묘하게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우가 돼요. 그리고 얘는 카우. 그 다음 얘는 카우. 요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성조가 달라지면은 뜻 또한 달라진다. 그래서 첫 번째 카우 같은 경우는 밥이 되고요. 그 다음 카우 하면은 얘는 뉴스, 소식이 돼요. 그리고 카우 하면은
희다, 흰색 할 때 희다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성조가 다르면은 아예 단어의 의미 또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했을 때 뭐 카우라고 말하면 태국인들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태국인들한테 이 카우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어를 말할 때는 무조건 성조를 잘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특징은 이제 태국어에는 바로 장단 모음이 존재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또 봐주시면은 태국어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장단 모음이란 뭐냐? 바로 요것 또한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놨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나 길게 한다면 요거는 논이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짧게 나 하면은 문장의 끝에 붙어서 애원이나 아니면 뭐 권유, 부탁을 할 때 붙이는 이제 단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뭐 야 했을 때 뭐 딱히 의미 차이가 없지만 태국어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의미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또한 요게 이제 성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태국어를 공부할 때 장모음 길게 그리고 단모음은 짧게 요것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특징은 이제 태국어의 어순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건데요. 태국어의 어순은 한국어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먼저 샨, 낀, 카우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얘는 나가 돼요. 찬 하면 나고요. 끼는 아까 우리 배웠죠? 먹다. 그리고 카우는 밥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태국어는 나는 먹는다 밥을, 우리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먼저 온다면 태국어는 이렇게 먹다라는 동사가 먼저 오는 언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국어는 SVO형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우리가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회화를 할 때 우리가 주어를 다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가?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어디가? 뭐해? 이런 식으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동사부터 나와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한국어는 목적어, 을을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디 가니까 어디를 먼저 말을 해버려요. 태국어에서 어디를 먼저 말해버린다면 요거는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죠. 밥 먹어 라는 말을 할 때 카오낀이 아니라 요렇게 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을인 목적어 카오가 뒤에 와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회화를 하실 때 안 틀리도록 꼭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특징은 이제 태국어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보자면은 자 태국어는 요것도 우리 한글과는 굉장히 다른 문법이에요. 뭐냐? 바로 꾸미는 말이 꾸미는 단어가 꾸밈 받는 말에 뒤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강아지라는 단어를 꾸미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귀여운을 앞에 두죠. 그리고 강아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태국어는 요 순서로 하면 바로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이 귀여운이라는 단어가 강아지 뒤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문법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 관형사 등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다 뒤에서 꾸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또 예시를 한번 태국어로 볼 건데요. 우리 아까 앞에 잠깐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카우가 되고 얘는 카우가 돼요. 그래서 카우 하면 뭐냐? 요거는 밥이었죠? 밥. 그리고 카우 하면 요거는 히다가 됐었어요. 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면 뭐냐?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면서 흰 밥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태국어는 이렇게 뒤에서 꾸민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해요. 특정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다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요것도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특징은 뭐냐? 바로 태국어는 문장의 띄어쓰기나 또는 문장 보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게 또 사실 우리 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잠깐 보기 좋게 띄어 써놨지만 사실 태국어는 이런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냥 쭉 이어서 써요. 요렇게 쭉 이어서 쓴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단어를 하나하나 사진처럼 덩어리처럼 외워주시면은 문장 내에서 구분하기가 조금 좋아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태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 하나하나 잘 외우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태국어를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예문을 잠깐 봐보자면 여기서도 다 붙어져 있지만 사실 이게 여기에 이런 붙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짜낀 카우 하면은 밥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요게 없겠죠. 그래서 낀 카우 마이 하면은 밥 먹을래?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마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얘는 바로 태국어의 물음표 역할을 해주는 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밥 먹을래? 라고 하면은 내가 밥 먹겠다란 말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물음표를 붙여줘야지 밥 먹을래? 라는 질문이 되는 반면에 태국어에서는 요 물음표 대신 요런 의문조사라고 해주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단어들을 뒤에 붙여서 질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따로 물음표를 절대 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우리가 뭐 채팅을 할 때 간혹 이렇게 물음표나 느낌표 이런 걸 넣기도 한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특징은 그래도 이제 조금 한국어와 살짝 비슷한 부분인데요. 바로 태국어에도 존댓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댓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존대어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상황과 격식에 맞게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해주면은 태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외국인이 와서 어른한테 밥 먹었어? 라고 해도 사실 외국인 잘하네 라는 말을 듣겠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선생님 밥 드셨어요? 라는 드시다 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더 태국어를 잘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태국어를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잘 암기를 해놓고 상황에 맞게 잘 써주시면 조금 더 태국어를 잘해 보이는 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표 단어를 한번 보고 가자면은 첫 번째 우리 아까 계속 나오죠. 먹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먹다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먹다, 끼니예요. 근데 요거는 먹다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드시다가 있는 것처럼 길게 단 해주시면 요거는 드시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꼭 단어들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마지막 특징인데요. 바로 태국어는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조어법이 발달해 있는 언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어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접사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어형의 변화가 없이 단어의 반복이나 합성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다양한 조어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예시를 보자면요. 자, 다시 카우, 밥이었죠. 카우, 요렇게 또 히다였죠. 우리는 밥, 히다 해도 요거를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히다라는 단어가 앞에 와서 흰이라는 형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반면에 태국어는 그냥 순서만으로 뒤에서 꾸며주면은 요렇게 흰 밥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단어를 조금만 잘 외워놓으면은 새로운 단어를 막 새롭게 알 필요가 없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합쳐지면은 이런 의미가 되겠네 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말은 즉 태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본 단어를 잘 암기를 해주셔야지 태국어는 더 잘 해낼 수가 있는 언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꼭 단어가 진짜 너무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잘 암기를 하고 올바른 발음으로 잘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국어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은 좀 생소하시죠? 아직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와 지금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저게 바로 저런 말이었구나. 선생님이 저걸 의미한 거였구나 라는 부분을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저희가 첫 강의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사실 태국어를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태국어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정말 이 공부하는 대비 정말 더 잘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그리고 내가 태국어를 배워서 태국에 갔을 때 태국어를 쓰였을 때 정말 너무 한 200%, 300%의 이제 효과를 가져오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강의까지 저와 열심히 잘 따라서 공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